이틀 추차 의지보조기학개론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하지 보조기 특히 그 중에서 무릎 관절, 자물쇠, 락에 관해서 몇 가지 종류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연이어서 어떤 종류들이 더 있는지 살짝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릎 관절 보조기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지 보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캠럭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캠럭이 아닌 펜럭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또 보조기 락킹을 거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글을 보면 부채 모양의 잠금 장치, 뭔가 특수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살짝 포물형 으로 모양을 갖고 있는 자물 장치이고,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를 고정할 수 있는 링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락킹이 돼서 걸려서 움직임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90도를 만들어준다거나 120도를 만들어준다거나 각도, 이런 구멍을 통해서 각도를 잡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놓게 되면은 좀 더 무릎을 펼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완전히 이쪽으로 락킹을 걸면은 오히려 무릎을 더 구부려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얼락이라는 락킹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 무릎 관절의 어느 한쪽 운동을 제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펜럭과 다이얼락은 관절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호전이 보일 때 재활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는 구분 구축이 되어서 구부러진 관절을 서서히 펼 때 이 구멍으로 통해서 각도를 조절한다고 펜럭은 얘기를 했죠. 다이얼락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구축되어 있는 무릎을 좀 더 펴주기 위해서 각도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고정시켜 주거나 하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불수의적으로 구축된 것을 펴주게 되는 보조 장치 역할로 또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다이얼락을 다시 조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아닌 병원에서 한 번씩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흔한 보조기입니다. 보시면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 골관절염 및 중증의 연골 손상, 무릎 관절의 정형외과적 수술 후 재활 시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시켜 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도들에 맞춰서 재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주기도 하고 펴주기도 하는 그런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축관절 보조기입니다. 다축관절이라고 하다 보니 다른 단축관절 보조기보다는 좀 더 복잡할 것이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복잡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도 어떨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축이라는 것은 축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한 개의 축을 가진 단축관절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축으로 이루어진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업라이트 지지대도 있고, 위쪽은 이제 대퇴를 지지해주고, 아래쪽은 이제 무릎을 축으로 봤을 때 아래쪽은 종아리 지지대, 그리고 가운데는
조인트, 관절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락킹을 거는 구조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셋 무릎 관절 보조기입니다. 자물쇠 없이도 무릎 관절이 안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체중을 줄 때는 펴지고 무릎을 구부릴 때는 굽혀지게, 어떻게 보면 반자동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경련이 심한 환자는 적용을 금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순간 부르르 떨거나 아니면 강직이 순간 오게 되면은 자신이 원했던 자세가 아닌 갑작스런 다른 자세가 나오게 됐을 때 갑자기 보조기에 락킹이 걸게 되면은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증으로 이런 경련이 심한 환자들은 보조기 착용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오프셋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지지대, 이 업라이트보다는 좀 더 수직선보다 뒤로 놓게 됩니다. 뒤로 놓게 돼서 체중을 줄 때 무릎 관절을 펴질 수 있게 반자동적으로 락킹을 걸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게 하는,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축이 뒤로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패드와 스트랩입니다. 무릎을 감싸는 우리가 약국에서도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조 도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에 나온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자, 먼저 무릎 패드를 한번 볼까요? 패드는 장아지 보조기에 사용을 하고요. 무릎 관절을 펴진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무릎뼈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 안에 스펀지나 또 헬트를 넣어서 땀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버클이나 벨트로가 달린 스트랩을 고정을 시켜서 무릎을 단단하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넙다리 네갈레근은 위에 대퇴사두근을 얘기하죠.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없어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될 때 무릎을 완전히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릎의 신전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무릎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구비 무릎 패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구비가 있으면 물론 안구비도 있습니다. 이 무릎 패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인체의 구조적인 병변을 좀 알고 우리가 이 패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병변에 대해서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질환 중에 인체가 배열이 무너지게 됐을 때, 특히 우리 이렇게 X다리나 아니면 O자다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X다리를 뭐라고 할까요? 제누발굽 또는 낭니라고 합니다. 무릎이 뒤로 완전히 제껴져서 신전이 된 상태, X자 다리라고 해서 제누발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O자 다리는 제누바룸, 볼처럼 생겼다 해서 볼레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글을 보시면 무릎을 중심으로 아래 다리가 안으로 변형된 것에서 우리는 내반슬, 제누바루스, 이 내반슬이 바로 제누바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중심으로 아래 다리가 밖으로 변형된 거, 우리는 박구비 무릎이라고도 하고요. 밖으로 변형이 되면서 X자 다리, 제누발굼 또는 외반슬, 제누발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인체 운동학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패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만 하겠습니다. 자, 제누 발구스. 자, 이 제누 발구스 같은 경우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스티커처럼 접착력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사이를 붙어 있어서 무릎을 꽉 붙여주는 작용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누 발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럼주, 우리 술병이 볼처럼 맥주병처럼 생겼죠. 아래가 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동그랗다 해서 보울레그, 제누 발음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살짝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X자 다리를 제누 뭐라고 했죠? 제누 발구스라고 했고 외반슬 바깥으로 뻗었기 때문에 그리고 볼처럼 O자 다리 제누 발음은 무릎 아래 다리가 안쪽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내반슬 제누 바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제누 바루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무릎이 바깥으로 밑에 있는 다리가 바깥으로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떤 패드를 해줘야 되고 또한 다리가 안으로 빠졌을 때 어떤 패드를 해줘야 되고 또한 다리가 바깥으로 빠졌을 경우는 어떤 패드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구비 무릎 패드, 외반슬 패드라고도 합니다. 자, 외반슬이 뭐였죠? 박구비, 무릎, 외반슬, 제누 발구스, X자 다리였네요. 그죠? 이런 X자 다리가 되어 있을 때 패드는 박구비 무릎 패드, 그대로 이름을 따와서 패드만 더 붙였습니다. 박구비 무릎 패드라고 하는데 이 패드는 금속으로 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안쪽은 말가죽, 겉쪽은 소가죽으로 해서 피부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구비 무릎에 반대작용을 하기 위해 패드는 무릎 관절 왼쪽 지지대 안쪽에 부착을 하고 무릎을 겉쪽으로 밀어내서 하지가 똑바로 되도록 배열을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박구비 베드, A가 박구비 베드, 자, X자였습니다. 다리가 바깥으로 빠지는 현상이었죠. 바깥으로 빠졌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는 어떻게 놓아야 될까요? 자, 무릎 관절에서 안쪽으로 무릎에 패드를 대주고, 자, 다시 보시면 빠져 있죠. X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X자일 때 이 안쪽으로 패드를 대줘야지 이것을 바깥쪽으로 무릎을 밀어낼 수 있겠죠. 패드를 대주고 나서 힘점을 만들어줘야겠죠. 밀어줘야지 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보시면 안쪽에 대줌으로써 바깥쪽으로 무릎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있을 때 다리가 안쪽으로 패드를 대줌으로써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글을 보시면 왼쪽 지지대 안쪽에 부착하고 무릎을 겉쪽으로 밀어내어 하지가 똑바로 될 수 있게 되도록 배열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안구비 무릎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이쪽 다리,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 다리, 이 왼쪽 다리에서는 다리가 바깥으로 빠져 있죠. 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패드를 어디로 대어줘야 될까요? 어디로 대주고 밀어줘야 될까요? 패드가 바깥쪽으로 다리가 빠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패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쵸? 이쪽으로 패드를 잡아주고 힘점을 이용해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시 보시면 바깥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패드가 튀어나온 부관절에 되어 있는 거죠. 바깥 부분.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안쪽 안굽이 패드는, 내반슬 패드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다리. 여기 카프가, 대퇴 카프가 있고,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으로 밀어준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A 나와 있죠? 안굽이 무릎. 이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시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 제누 발구스, 외반슬, 박구비 무릎, 외반술, 그죠? 외반슬 패드입니다. 그죠? 박구비 패드. 자, 여기서는 안굽이 스트랩을 이용을 했다고 했네요.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선 패드는 바깥굽이 패드를 이용을 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줄 때는 스트랩은 안굽이 무릎 스트랩, 안쪽 무릎 스트랩을, 안쪽에 있는 패드의 스트랩을 감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바깥쪽 패드를 되어줬습니다. 이 패드는 어떤 패드일까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안으로 넣어주는 오자 다리, 그죠? 오자 다리가 우리는 내반슬이라고 했는데, 이 내반슬 패드, 내반슬 패드를 대주고 스트랩을 감아주는 것은 박구비 무릎 스트랩이라는 것을 감아주게 됩니다. 자, 안굽이 패드. 안굽이 무릎의 반대작용을 하는 패드입니다. 무릎 관절의 가쪽 지지대의 안쪽에 부착하고 무릎을 안쪽으로 밀어 하지를 똑바르게 되도록. 자, 안굽이 패드와 이 패드와 스트랩은 이름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패드를 먼저 기본적으로 이름을 숙지를 하시고, 이 패드와 스트랩은 이름이 반대이지만 역할은 같은 역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였죠. 이거는 X자 다리로서 외반슬이었습니다. 그쵸? 이 외반슬은 외반슬 패드입니다. 외반슬 패드지만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안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안굽이 무릎 스트랩, 안굽이 무릎, 안쪽 무릎을 연결하는 스트랩이기 때문에 안굽이 무릎이라 사용을 하고, 바깥쪽에서는 밀어주는 오자다리, 내반슬 패드를 사용을 하지만, 스트랩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박구비 무릎 스트랩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와 스트랩 이름은 각각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 부분 조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구비 무릎 스트랩. 자, 이것도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구비 무릎 패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릎뼈 패드처럼 가죽으로 만들며 바꾸비는 뭐였어요? X자 다리였죠. 자, 무릎에 반대작용을 하기 위해 안쪽 지지대와 무릎 안쪽 사이에 스트랩을 넣고 무릎 안쪽을 감싸고 가쪽으로 잡아당겨서 가쪽 지지대에 벨크로나 버크로 고정을 한다. 자, 이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안굽이 무릎 스트랩. 자, 이 박굽이 무릎 스트랩. 이게 박굽이 무릎 스트랩이 되는 거겠죠. 박굽이 무릎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X자 모양을 가진 사람에게 박굽이 무릎 패드를 달아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굽이 무릎 스트랩.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안굽이 무릎에 반대작용을 하기 위해서 가쪽 지지대와 무릎 가쪽 사이에 스트랩을 넣고 무릎 가쪽을 감싸서 안쪽으로 잡아당겨 안쪽 지지대에 벨크로나 버클로 고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속물입니다. 자, 우리 니 조인트의 보조기로서 그 보조기 이때껏 저희가 학습한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보조기에 첨가할 수 있는 부속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스프레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엉덩이 관절이 모근근에 심한 경직성이 있을 경우, 자, 이쪽과 이쪽 다리가 상당히 구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벌릴 수가 없죠. 다리가 완전 11자로 곧게 모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다리를 억지로 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쪽 지지대에 연결하여 엉덩이 관절을 벌리는 장치이고 넙다리의 안쪽 지지대 또는 뒷굽에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뒤꿈치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넙다리의 안쪽 지지대로 연결을 이렇게 A자로 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부속물로는 트위스터, 이런 끈을 이용해서 이런 소아,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리가 틀어지는 이렇게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라 다리가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목이 인버전, 에버전이 됐을 때 탄력끈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 로테이션을 해부학적인 자세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재배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띠는 보통 2에서 3cm 정도의 탄력성 있는 늘어나는 띠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허리 벨트에 부착을 해서 그리고 구두 안쪽에서 끝날 수 있도록 밴드를 붙여주고요. 트위스터를 밖으로 감으면은 엉덩이 관절 안쪽 돌림이나 발목 관절의 인버전의 반대작용을 일어나게 되고 구두의 가쪽에 부착을 시켜서 트위스터를 안으로 감게 돼서 벨트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엉덩이 관절의 가쪽 돌림과 발목 관절의 가쪽 번짐의 반대작용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전이 되고 또한 힙 조인트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됐을 때 트위스터를 밖으로 감음으로써 힙 조인트의 힙 조인트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으로 만들어주고 앵클을 에버전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한 트위스터를 안으로 감았을 때 벨트에서부터 서해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힙 조인트를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주고 앵클 조인트를 인버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위스터 방향에 따라서 로테이션, 힙 조인트의 로테이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또한 그로 인해서 앵클 조인트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둔부.
둔부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장아지 보조기가 우리 대퇴부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둔부 밴드를 더 추가해서 좀 더 고정을 몸에 더 밀착되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아지 보조기의 위 넙다리 밴드를 연장시킨 것으로 큰 돌기, 여기 그레이트 트로칸타, 큰 돌기까지, 그리고 뒤쪽에 궁둥뼈 거친면 위에까지 오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넓이가 되겠죠. 이 정도의 끈 밴드가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칸타와 그리고 이스키어 튜버로스티까지 넓은 밴드를 우리는 둔부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체중을 받치는 데 물론 도움을 주고요. 특히 보행 시에 밴드의 꼭대기가 엉덩이를 자꾸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는 거죠. 보행을 할 때 밴드가 엉덩이를 자꾸 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키아 투버러스, 이거에 바로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닿는 엉덩이 뼈입니다. 이 부분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의 체중이 원래 앉을 때 실리기 때문에, 물론 체중을 받쳐주는 둔부 밴드이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보행 시에 어떨까요? 이게 딱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보행할 때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 밴드가 또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어딘가에 또한 이 밴드와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둔부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중을 위한 목적은 아닌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체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다음은 체중 부하 장치로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용이 되는 부속물로는 궁둥뼈 링이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둔부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마스 링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궁둥뼈 링, 궁둥뼈, 체중 부하를 만약에 주어선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궁둥뼈 링을 이용해서 이런 이스키어 튜버러서티, 체중 부하가 직접적으로 가는 이 궁둥뼈 링을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체중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고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또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궁둥뼈 거친면, 특히 이 궁둥뼈 거친면에 체중을 부하하는 장치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물론 보통 이런 부분에 체중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견고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의 금속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적용은 하지에 체중 부하하는 발로만 지탱할 수 없는 환자, 다리에 힘을 실지 못하는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하지만 감각이 둔할 경우에는 이 보조기 역시 작용을 금지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중 부하 장치 중에 하나인 우리 궁둥뼈 링을 봤다면 다음으로 사변형 소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역시 대퇴의 소켓처럼 생겼죠. 대퇴에 끼므로써 이 부분이 또한 체중 지지 역할을 해주는 소켓입니다. 궁둥뼈 거친면, 특히 이 부분,
궁둥뼈 거친 면에 체중 부하를 받기 때문에 또한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 지지대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이 소켓은 우리 넙다리에 꼭 맞게 제작이 되어서 체중을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켓을 만드는 것 또한 제작이 어렵고요. 또한 가격이 비쌉니다. 이 소켓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대퇴와 안 맞게 되면은 쏠림 현상이 있겠고, 또한 피부와 이 소켓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제작이 만약에 된다면 그만큼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골반 밴드입니다. 이 골반 밴드는 4cm 정도 되는 넓이를 갖고 있고요. 엉덩관절 지지대, 이 엉덩관절 지지대는 장하지 보조기의 가쪽과 그리고 양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종류대로 한쪽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이중 골반 밴드, 그리고 또는 골반 거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을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밴드. 자, 앞에서는 이렇게 밴드 끝만 하나 딱 걸려져 있다면은 이 부분은 거들, 그 부분을 완전히 감싸는 거들 또는 골반 밴드라는 또한 이런 종류의 체중을 지지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그 옆에 거들처럼 이렇게 골반을 감싸주는 밴드가 있게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는 이중 밴드. 이거는 양쪽이 붙어 있게 된 연결된 이중 밴드. 이거는 분리된 이중 밴드. 그리고 맨 오른쪽이 가장 견고해 보이죠? 이거는 골반 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양쪽 골반 밴드 같은 경우는 자, 그레이터 트로칸타,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과 그리고 엉덩뼈 능선, 일리아 크레스트, 이렇게 코끼리 우리 그 귀처럼 생긴 이 일리아 크레스트, 이 사이에 이 골반 밴드는 보통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꼭 맞도록 우리 거들 뭔지 알죠? 우리 몸에 딱 끼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자세 교정으로도 많이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거들이라는 장치인데, 이 거들이 우리 골반에 꼭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들은 골반 복부를 가로지르게 되고, 그리고 버클, 이게 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버클, 벨크로를 이용해서 찍찍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좀 더 꽉 낄 수 있게 고정을 시켜주고, 또한 한쪽 골반 밴드 같은 경우는 한쪽 골반에 ASIS, 우리 ASIS라면 이 골반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ASIS인데, 이 ASIS에서 또 바로 이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PSIS라고 합니다. 이 PSIS까지 금속 밴드, 다시 하나로 본다면 이 PSIS와 이 ASIS 사이에 이 레벨과 이 레벨까지 금속 밴드로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죽 벨트로 감싸져 있어서 버클이나 벨크로를 이용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매게 됩니다. 이게 한쪽 골반 밴드 하나하나 고정을 했을 때 골반 밴드입니다.
자, 다음은 보조기 엉덩관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체의 엉덩관절과 같은 위치인 큰 돌기의 약간 앞 위쪽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칸타 기억하시죠? 그레이터 트로칸타의 약간 앞 위쪽에 놓이게 제작이 됩니다. 앞쪽과 위쪽. 그렇기 때문에 딱 엉덩관절 같은 축이 아닌 거죠. 조금 앞에 그리고 조금 위쪽에 축이 놓이게 됩니다. 종류로는 자유 엉덩관절이 있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락이 걸리는 엉덩관절 자물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류로 링럭, 이중축 엉덩관절 그리고 캠럭 이건 우리 니 조인트 락 자물쇠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자유 엉덩관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유 엉덩관절은 플렉션, 익스텐션만 허용을 하는데요. 힙 조인트는 6가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 굽힘 편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 4가지는 작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 나머지가 벌림, 모음, 가쪽 돌림, 안쪽 돌림 이게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편정지형 자유 엉덩관절 익스텐션 시키는 것을 막는 자유 엉덩관절 그럼 플렉션만 한다는 얘기죠. 플렉션만 하는 엉덩관절이 임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게 굽힘, 플렉션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엉덩관절의 과다 접침은 추가로 제한을 합니다. 되도록 익스텐션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엉덩관절의 자유 엉덩관절의 특징, 하나의 축, 보조기의 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엉덩관절 자물쇠. 자, 180도 수직 상태로 펴서 잠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풀면 보조기의 엉덩관절은 굽힘과 펴은 허용, 모임, 벌림, 가쪽 돌림, 안쪽 돌림도 역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B가 익스텐션을 막는 자유 엉덩관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진 플렉션만 될 수 있도록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C는 역시 이렇게 링이 걸려있는 링락, 그리고 D는 이중축 엉덩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축이고, 그리고 E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우리 그 니 조인트 했을 때 약간 이렇게 C자로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캠럭.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캠럭의 조인트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링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가장 보편적입니다. 반지 모양의 링럭이 있기 때문에 잠글 때 링을 밑으로 내려서 보조기 엉덩관절에 끼우고 풀 때는 링을 위로 올려서 간단하게 푼다. 니 조인트 락과 같은 역할이죠. 링럭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리텐션 버튼이 있었습니다. 니에도 그쵸? 버튼을 장치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리텐션 버튼을 누르고 이 링을 올리게 되면 풀리고, 리텐션 버튼을 누르고 락을 내리면은 이 리텐션 버튼 때문에 락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힙 조인트를 신전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 잠글 때는 지지대가 일치되지 않아서 오히려 잠그기가 힘듭니다. 한번 이렇게 락을 걸어서 익스텐션을 제한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일부러 링을 올리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의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익스텐션이 되거나 플렉션이 되거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덩관절을 잠글 때는 운동이 모두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락을 걸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링락입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중축 엉덩관절. 모음과 벌림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 자, 플렉션, 익스텐션만 허용하는 것이 우리 프리 조인트, 자유 엉덩관절, 그리고 링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축 엉덩관절은 모음과 벌림도 역시 가능합니다. 벌림을 제한할 필요 없을 때 사용을 하고요. 엉덩관절을 완전히 펴거나 90도 굽힌 상태에서 링을 잠글 수 있기 때문에 경직성으로 인하여 앉기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허리를 굽힐 수 없는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중축 엉덩관절이고요. 그리고 링럭을 잠그거나 풀어도 엉덩관절의 모음과 벌림 운동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자유로운 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캡럭. 무릎 관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살짝 의자에 이렇게 걸쳐서 살짝 당겨도, 다리로 당겨도,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락을 걸고 풀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 캡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릎 관절 보조기입니다. 무릎 관절은 니 올소시스, 앞 글자만 따서 KO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목적은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운동을 조절을 할 때, 운동 조절이 필요할 때, 익스텐션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될 경우, 또는 플렉션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될 경우, 각도를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의 기형을 예방을 하거나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당히 많은 무릎 관절 보조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무릎 관절 보조기 종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선형 무릎 보조기인데요. 경미한 타박상, 염좌, 자상으로 인한 동통,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손상 예방 목적으로도, 부정이 있을 때에도 역시 부정을 빼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렇게 착용을 해주기도 하는 나선형 무릎 보조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식 무릎 보조기. 이 밑에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린 무릎 보조기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하지 보조기를 가져와서 이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 무릎 보조기만 보면은 이 대퇴 커프 그리고 종아리 커프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지지대, 가쪽, 안쪽 지지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전통식 무릎 보조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무릎 보조기입니다. 약간 우리 처음에 봤던 나선형 무릎 보조기와 좀 비슷하죠. 하지만 스포츠 무릎 보조기는 약간 이게 벌크로가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주위 인대 손상, 이것도 역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그런 예방 또는 보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뼈 바로 아래 X자를 받쳐주어 종아리가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벌크로처럼 이렇게 X자로 단단하게 조여주는 하나의 이렇게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쪽으로 힘점을 더 만들어준, 이쪽으로 더 당겨주면은 힘점이 더 앞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서 다리의 배열을 조금 더 로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보조기. 자, 수프라콘딜라 니 올소시스. 수프라콘딜라라는 것은, 자, 우리가 무릎 파텔라가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골 티비아가 있고 피뷸라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 위에 대퇴 피머가 있죠. 피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죠. 자, 다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파텔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피머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티비아가 이렇게 있고 피뷸라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때 이 부분이 우린 수프라 콘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이 수프라 콘딜라 니 올소시스, 이 부분에 대한 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반슬, 외반슬, 그리고 내반슬, 무릎이 문제였죠.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을 목적으로 위한 목적입니다. 양쪽을 같이 잡기 위한 보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벌크로가 있고 양쪽에 이런 업라이트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조기가 SK 보조기라고 하는 종류의 보조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나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